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수원 광교에 있잖아요. 네. 광교 근처가 또 SK 하이닉스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 최근에 혹시 그 반도체 회사분들이 이혼을 고민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수원은 삼성 다니시는 분들, 계열사에 계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관련된 사건들이 정말 많고요. 말씀도 많이 듣고. 어제 제가 상담하신 분이 이제 두 분 다 이제 삼성 다니시는 커플이셨는데 연봉 계약서랑 작년 원천 징수 같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하이닉스보다 핫하진 않지만 예,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좀 제일 많이 또 사건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삼성 예. 부부가 이혼을 결심해서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뭐 대기업, 잘 나가는 대기업, 네. 전문직분들은 성과급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 연봉이 들쭉날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연봉이 들쭉날쭉할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떨지 좀 어떤 걸 기준으로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네. 뭐 양육비라든지 상대방한테 지급해야 될 위자료라든지 이게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좀 궁금해서 네.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방의 그 부부의 연봉에 따라서 이혼을 할 때 영향을 받는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아니면 양육비라든지 어떤 요소가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소득 대비해서 가장 많이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양육비입니다. 어쨌든 양육비가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이별로 해서 기준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각각의 연봉이 몇 대 몇이냐에 따라서 그 양육비의 부담 비율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산 소득이 600 구간이면 뭐 아이가 몇 살이면 얼마 구간인데 그거를 이제 급여 구간이 4대 6인지 3대 7인지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게 이제 양육비 항목이어서 제일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 분할인데요. 재산 분할은 사실 심플한 게 어쨌든 두 분이 성과급을 받아요. 성과급을 받은 게 급여든 부동산이든 이제 예금에 녹아들든 부동산에 녹아들든 결국 자산 형태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 흡수된 형태에서 이제 놓고 분할을 할 때 한쪽에서 그렇게 전적으로 소득을 하셔서 이제 재산을 형성했느냐 아니면 양쪽의 연봉 차이가 크냐에 따라서 기여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그 이제 연봉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양육비라든지 재산 분할 기여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연봉의 비율은 계약 연봉인지 아니면은 성과급이 포함된 연봉이라 영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영끌 연봉인지 네. 아니면 내 통장에 찍힌 세후 실수령액인지가 궁금해요. 일단 그 양육비 기준이 되는 거는 세전 급여거든요. 세후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전입니다. 세전으로 구간표가 나누어지고 근데 사실 그 저희가 이 양육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직전에 있는 그런 소득도 보지만 앞선 3년의 소득을 비교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인센티브가 전체 성과급이 반영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년에 뭐 성과급이 뭐 200%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평균적인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소득에 대한 원천을 낼 때도 이게 이 올해만 나온 거다라는 항변을 제일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직전 3년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이 정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올해만 특별한 케이스였고 내년은 또 기본급으로 내려가는지 그런 소득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성과급이라고 하지만 항상 일정 비율이 나오는 거를 재판부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그 해의 특별한 요소로서 굉장히 많이 부과됐다라고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3년치를 이제 어쨌든 양육비에서는 골고루 반영한다,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산 분할에서는 어쨌든 수령에서 이제 재산에 포섭된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항목으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재산에 흡수된 금액 얼마, 그걸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약간 대출 받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럴 수 있죠. 대출 받는 게 뭐 직전 연도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전년도까지 그쵸, 보는 그쵸. 경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세 전이고 정확하게는 성과급이 포함된 게 맞는데 네. 그것도 이제 뭐 반도체처럼 뭐 네. 일정 비율이 꾸준히 나오면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해주고, 맞습니다. 너무 크게 갑자기 나오면은 근데 네. 이건 좀 일시적인 거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뭐 흔히 말하는 세전 영끌이 맞기는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한 명이 전업주부라서 아예 그냥 페이가 없는 경우 거긴 영원이겠네요. 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소득이 0원이라고 해서 상대가 이제 그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 내 소득이 0원이라고 해서 재산이 있으실 때 양육비가 0원인 건 아닙니다. 그건 그분이 선택적으로 이혼 후에
노동을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육비는 일정 비율은 뭐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주기는 해야 됩니다. 약간 양육비를. 명분상 도의상 줄 부분은 확실히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전업주부라고 해도 아예 그냥 100대 빵이 아니라 그쵸. 최소한의 그 선이 있다. 예, 맞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그거를 또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양육비를 주기로 판결이든 협의혼이든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 한쪽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판결문에 남든 조서로 남든 해서 집행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산이 있다면 뭐 집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급여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 저희가 언론에서 나오는 경우처럼 양육비를 아예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통장 압류돼도 이미 신용불량이고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지인들 중에 작년에 이제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세전에다가 성과급 포함해서 한 1억 5천이라고 칠게요. 네. 근데 내년에는 조금 어마어마한 성과급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 배우자를 둔 분이 이혼을 고민을 한다라고 찾아왔을 때 근데 그분이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재산 분할을 제가 더 유리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런 성과급을 더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지가 궁금해요. 참으셔야죠. 아.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분의 이제 급여에 이제 인센이든 뭐 성과급이든 뭐 항목을 불문하고 그걸 수령하신 이유가 돼야지 소득에 반영돼서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수령한 이유가 돼야지 예정이 아니고 수령한 이유가 돼야지 재산의 예금에라도 포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령한 이후가 이혼 시작하는 시점이 그때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혼을 하는 소송을 하는 와중에 수령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시작하기 전이 돼야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 어쨌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재판 기준으로 변론종결실 기준을 판단을 하지만 금융자산은 이제 판사가 소재기일에 가깝게 재산 명시 기준 날짜를 정해주기 때문에 이 날짜에 이미 수령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SK 하이닉스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 네. 그러면 그 남편이 성과급을 정확히 언제 받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기다리셔야 됩니다. 보통 연초에 나오니까 그러면 연초 정도에 이제 진행을 하면은 재판부에서도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더 참으실 수 있으면 그걸 딱 참아서 이혼 소장을 냈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기간을 조금 더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재판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맞습니다. 의도가 읽혀지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딱 그 수령 날짜 다음 달에 접수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뭔가 조금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율하신 것 같은 걸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급은 아니어도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 이혼하려고 한 경우는 많겠네요. 근데 그건 똑같아요. 왜냐면 퇴직금 적립을 하잖아요, 기업들에서. 그래서 항상 예상 퇴직금 수령액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뭐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사실 금액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예상 적립액이 그 남편분 계좌에 적립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조회해서 퇴직금 예상액을 찾아서 명세표에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는 연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연봉이 없잖아요. 그 차이도 좀 그 차이도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유의미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소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양육도 미성년 자녀여야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성인 이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최근 핫했던 그런 이제 반도체 회사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전문직 분들 중에서도 성과급 비중이 높은 분들이 혹은 그분들의 배우자들이 이혼을 결심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방금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그 은퇴를 앞두고 이혼을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혹은 은퇴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하잖아요. 황혼이혼이 최근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는 황혼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